자, 이런 가운데에서 윤석열이 재정전략회의를 했습니다. 네. 재정이 뭔지는 알고 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앞으로 국가 운영이라든지 유망 사업 부분의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마 이걸 모였을 건데 여기 SM 이수만이 꼈다 그래갖고 한길애가 단독으로 얘기를 꺼냈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가는군요. 네. 이게 이렇게 간다면 혹시 뭔가를 일단 하이브에서 기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N으로 갈아탄 거지. 그 교육정부 재정전략회의에 민간 전문가 9명이 참석했습니다. 재정전략회의에는 일반적으로 학계, 연구기관,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데 기업계 인사들이 직접 발표하고 토론을 이끄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러니까 학계가 필요 없는 거야.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민간 전문가 대부분이 또 재정과는 무관한 인사들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재정. 이수만 SM 총괄 PD가 참석했는데 아니, 참석한 사람 다 불러봐봐. 누구야? 여기 이제 기사로 나온 바에 따르면 권오현 삼성전자 상근 고문, 네. 광노정 SK 하이닉스 대표이사, 또 이수만, 또 하정우 네이버 인공지능 AI랩 연구소장 등이라고 합니다. 근데 첫 재정 전략 회의입니다. 이게 뭔? 재정이 이게 뭐야?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앞으로 거야? 세금 걷어갖고 회사 운영하려나 봐요. 뭐지? 근데 그러면서 정부가 하는 말이 이수만은 K컬처, K팝 한류 문화의 중요한 전략을 짜신 분이라며 앞으로 한류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또 재정을 투자해 얼마나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지 듣기 위해서 모셨다고 했습니다. 네. 자, 일단 SM이 지금 상종가인 건 인정. 인정. 네. 왜냐면 지금 그 네옴시티라고 하죠. 네, 사우디에서 지금 신도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 시티에다가 하이퍼루프 깔고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신도시 구상을 하는데 삼성물산을 주축으로 한 여기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참석을 하죠. 그 중에 SM 엔터테인먼트도 큰 역할을 합니다. 즉 앞으로 네옴시티 안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전반에 대한 매니지먼트 및 이 사업을 이제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사우디 공주가 왔다 간 거야. 그러니까 공주가 그쪽 분야에 관심이 많아. 내가 보기에는 BTS 팬 같아. 아니지. BTS 팬이라기보다는 SM이니까 트와이스 팬 같아. 트와이스는 YS의 YG. 아니, JYP인가? 아무튼 SM을 찾아와가지고 SM은 슈퍼주니어, 샤이니, 그럼 슈퍼주니어 팬인가 보다. 에스파. 에스파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규모를 했냐면 도시 자체 하나를 엔터테인먼트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전체에다가 놀이공원부터 시작해갖고 콘서트홀,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공연장, 그리고 방송국, 그리고 이런 엔터테인먼트를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 뭐 이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그 놀이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걸 꾸미는 데 있어서 SM이 그동안 해왔던 전략을 전부 다 거기에다가 접목을 시키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일종의 라스베가스나 디즈니랜드가 되는 거예요. 가면은 놀이공원도 있고 뭐 놀이시설부터 시작하고 다 갖춰져 있고 이 SM 소속 연예인들이 거기서 공연하면서 상시로 콘서트 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방송이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권 세계 전역으로 또 날아갈 것이고, 영화 제작도 하고 드라마도 찍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지원자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또 하나의 뭐 육성 사업 같은 걸로 하겠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무모한 돈질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우디 정도밖에 없으니까 하겠지만, 여기에 정말 어떠한 연줄인지는 몰라도 그동안 사실 약간 JYP나 그 YG에 밀려있던 SM이 그 자리를 꿰찼다는 거죠. 네. 근데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이수만
제가 이수만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SK 쪽에 가지고 있던 광고회사가 SM 쪽으로 넘어갔어요. 몇 년 전에 넘어가가지고 졸지에 난 SK 광고회사 입사했는데 그 대기업 애들이 졸지에 SM 소속이 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합병한다는 얘기가 있자마자 이제 실력 있는 애들은 다른 회사로 막 가고 막 이런 애들도 나오고 막 이랬었죠. 근데 그래도 뭐 우리 그래도 뭐 설마 SM은 뭐 그렇게까지 뭘 하겠어라는 생각에 그냥 있었던 친구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신년 시무식을 하는데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러고는 어떤 강당 같은 데 이렇게 쫙 앉혀놓고는 이수만이 2시간을 떠들더래요. 2시간을 떠드는데 너무 희한한 게 얘네들이 그래도 광고 만들던 애들이고 다 대기업 출신이고 좀 똑똑한 애들이잖아요. 스마트한 애들이고 막 이런 애들이 듣는데 2시간을 혼자서 신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앞뒤도 안 맞고 정말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저런 사람 진짜 SM 대표라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애들이 어떡하지 이제 우리 회사? 이러고 이제 딱 뻥치고 있는데 거기 SM 이사 한 명이 싹 오더니 그러더래. 이제 이런 거에 적응해야지. 그 말에 그 지인이 그 지인과 그 친구들이 정말 심각하게 우리 이제 망했다. 예. 아니나 다를까 그 지인은 몇 개월 후에 탈출을 했어요. 탈출럿이 일어나고 이제 SM이 가져간 광고회사는 뭐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쨌든 주먹구구식으로 SM은 굴러왔던 곳이고 우리가 왜 중간중간 들어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JYP의 어떤 경영 방식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 방시혁 대표도 사실 그 아티스트한테 굉장히 많은 자율권을 주고 이러지만 SM 같은 경우에는 지하실에 유영진을 비롯해가지고 몰아놓고 노예처럼 부렸죠. 예, 그런 식의 어떤 얘기들 들었잖아요. 음악공장. 예. 그래서 사실은 SM이라는 회사 자체가 지금 뭐 이렇게 한류 스타들을 배출한 건 결과물적으로는 맞지만 사실은 그 경영이나 그 시스템 자체가 정말 선진적인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동의를 하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수만의 등장의 배경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서울대와 검찰입니다. 검찰은 어떻게 되죠? 서울대는 뭐 이제 동문인 걸로 동문이지만, 있겠지만 예, 이수만이 해외 부동산 자금 세척부터 시작해갖고 해외 중국이나 일본 지사를 통해서 빼돌린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갖고 여기에 관한 조사를 검찰에 가서 받았는데 풀려 나왔다는 거지. 그 안에서 짜웅이 있었다는 거야. 저는 문득 이게 연예계 산업도 다시 60, 70년대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 약간 60, 70, 80년대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 인권 없고 애들 잡아서 노예처럼 막 버려가지고 성공하면 쓰는 거고 아니면 버려지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저는 혹시 걱정되는 게, 이건 저의 걱정입니다. 옛날에 썬데이 서울 이런 데서 나왔던 얘기들처럼 혹시 여성 연예인들에 대한 어떤 잘못된 착취 현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당연히 일어날 걸로 봐지고요. 이러한 이수만이 제기할 수 있는 거는 검찰 조사를 말하자면 피해갔기 때문인 거고, 자, 그 피해가는 과정 중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요런 게 있었네요. 뉴스타파 기사. 작년 10월. 페이퍼 컴퍼니. 네. 이수만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 SM은 저것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부동산도 엄청 많고요. 그 부동산 몇백만 불짜리 대주택 하는 데서도 얘기가 많았고, 지금 뭐 일본이나 중국에서 콘서트 해갖고 버려들었던 어마어마한 돈들 전부 다 현지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버리고 한국으로 안 보냈어요. 그래서 야, 지금 수만이가 이거 해갖고 해외 빼돌린다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얘기가 10년 전부터 있었거든. 근데 결국은 검찰에 끌려 들어갔을 때 실형받고 끝나는 줄 알았어. 과징금 어마어마하게 받을 줄 알았는데 그냥 풀려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검찰 내부하고 어떠한 형태로 합의를 봤을 거고, 그 합의본 세력이 결국은 윤석열과 한동훈 세력이었을 거예요. 지금 주력이 돼 있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국책 사업으로 이걸 밀어줄 테니 나랑 동업하자. 난 이 페이스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조만간 엑소랑 명신이랑 함께 행사장에 나타나겠네요. SM이 그렇죠. 그리고 벌써부터 명신이가 이제 대외 활동을 막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엊그제는 무슨 절에를 갔더라고.
절에 가갖고 스님들이랑 만났는데 네. 왜 왔냐 그랬으니까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원래 윤석열이가 그 선거운동 할 때 당선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대통령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약속을 했대. 그 약속을 지키려고 왔대. 근데 김건희가 왔어. 이게 뭐죠? 저는 뭐 이와 같은 이 김건희의 대외 활동을 앞으로 SM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예능 프로 같은데 골방 예능 같은데 또 출연을 하기 시작하면서 얼굴을 점점 더 들이밀면서 이미지 개선 작업, 세뇌 작업을 조만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기대해 보세요. 한두 달 뭐, 안에 예능 프로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원래 아마 하이브하고 하려고 했지 않았을까. 그렇지. 예. 이왕이면 나 BTS랑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잘렸어. 그래서 지금 하이브가 좀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도 드네요. 대신에 SM을 뭐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경정권이랑 친한 애들 주식을 사야 됩니다. 이제 SM인가요? 이제 SM인 거죠. 제대로 SM으로 가는 거죠. 얼마나 투자하기 쉽습니까? 이렇게 투명한 정보가 어디 있어요? 나는 이래서 SM 애들은 좋아한 적이 없어. 별로였어. 처음부터 별로였어. 자, 이런 와중에 어제 커피차 얘기했었죠? 네. 항공우주연구원 관련한 속보가 나왔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얘기네요. 네. 자, 어떤 얘기인지 좀 보겠습니다. 네, 경위 이틀 전에 항우연 대전 본원을 방문해서 커피차를 2대 보내고 또 누리호 연구진 산업체와의 비공개 대화를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항우연 일각에서는 커피차 대신 열악한 처우 개선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뭐 당연히 임금 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요. 오히려 민간 기업이 항우연이 보유한 인공위성 발사체 기술을 헐값 이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자, 이게 뭔 내용이냐면, 자, 우리 민간 기술을 통해갖고 발사 성공을 시켰잖아요? 그 기술을 이달 말에 판답니다. 공매를 한답니다. 근데 여기에 참가한 업체가 카이하고 한화예요. 한화가 따간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이거를 해놓고 헐값에 민간 기업에 넘기는 이건 민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술들, 그러니까 국가가 문재인 대통령이 1조 3천억을 투자해갖고 이 개발해놓은 기술을 그냥 하나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뒷구멍으로 뭔가를 받았겠지, 하나에서. 그러면 그렇죠. 여기 직원들은 커피차 싸줬잖아. 커피 먹었으면 됐지. 아니, 월급- 이거 옛날 같으면 임금이 내려주신 오사피 아니야? 오사커피 아니야? 그게 뭐야? 오사차 아니야? 오사차. 정말 사약 내려주고 싶다. 커피에다가 사약. 아니요, 용화대 사약 한 사발이요. 네, 정말 배달해드리고 싶네요. 사실은 저는 이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미 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번에 발사됐던 누리호 발사 기술 과정 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 또는 비행기 개발 기술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됐다. 이미 민간 기업의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정말 근거 없는 이상한 기사들이 나오더라고. 아니 근데 우주청 짓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저기 보낼 때. 보낼 때만? 보낼 때 그 생색내려고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이 기술들이 앞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돈을 못 대주니 헐.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기업한테 이걸 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 카이는 민간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증자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추가 투자를 할 수 없는 기업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상은 한화가 단독 입찰을 한 거예요. 그럼 한화가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물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전한 항공 기술 기업이기는 해. 네, 이거의 전신이 뭐죠? 삼성항공이죠. 허허.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들이 지금 우리 그 KF-21에 들어간 엔진 기술을 비롯해갖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건 맞아. 하지만 우주 분야는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 가치가 상상불허예요. 이미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과학기술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주 무기 그리고 인공위성이 아닌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ICBM이라든지 궤도형 무기들을 만들기 위한 핵심 기술 중에 핵심 기술입니다. 근데 이 기술 자체를 그냥 넘기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갖고 지금 연구해갖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사람도 몇 명 안 되는 데서 겨우겨우 성공을 시켜놨더니 이거를 국가가 앞으로 지원해서 우리도 나사 같은 기관으로 키우겠습니다. 이게 정상인 건데 그렇죠. 자 개발 끝났으니까 기술 민간한테 넘겨 라고 떨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니들은 필요 없어야 지금. 사실 필요 없게 되겠죠. 기술만 없어. 뽑아대면 연구원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항우연 사람들은 월급 좀 안 올려주나 이러고 있는데 잘했으니까. 월급이 문제가 아니라 직장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누리호 개발에 참가한 사람들은 성과금과 포상휴가를 받았지만 항우연, 이게 원천 기술을 연구했던 항우연 이쪽 안에서는 대통령이 정한 커피차와 피자도 줬네. 네, 커피만 먹으면 배고플까봐. 그리고 회사에서 전복 삼계탕을 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뭐 커피차로 퉁치면서 대통령이 쏜다 이러고 있고 화이팅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윤석열이 우주기술하고 원자력 기술에다가 올인을 하겠다라고 지금 정책을 밝혀놓고 있어요. 이게 반도체까지 포함하면 요 세 개에다가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거야. 마찬가지야. 그럼 올인을 할 거면 정부가 지원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항공 우주 기술을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 기술을 기업들한테 제공해 주는 게 맞지. 대한민국의 우주 항공 관련한 민간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스스로 고체 로켓 발사 성공시킨 기업부터 소규모, 그러니까 소형 저궤도 위성 띄워 올릴 수 있는 신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배제하고 하나한테 단독 입찰로 이걸 이달 말에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잖아요. 민간 기업에서 이거 넘겨야 된다라고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왔다는 거는 사실은 대놓고 항공우주연구원들한테 말한 겁니다. 이거 대놓고 말한 거 되게 완전히 그러니까 야 니들 거 빨리 팔아 이렇게 대놓고 할 수 있다는 거 이 뒷배가 없으면 못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하고 관계 어떡할 건데. 이 우주 기술은요 어마어마한 비용과 비전이 있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도 그리고 지금에 있는 바이든도 아베도 기시다도 전부 다 탐을 내고 있는 기술이에요. 자 6월 21일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우주로 가는 길 열렸다. 항공우주청 설치해서 체계적인 지원하겠다. 구라였죠. 아니 이 얘기를 하게 되니까 바로 딜이 들어온 거지. 그거 저희 주세요. 나라에서 뭐 하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뭐 싱가포르 기재로 그쪽으로 얼마 쏴드릴 테니까 이거 민간한테 불화해 주세요 라고 바로 딜치고 들어간 거야. 왜? 저거 생겨버리게 되면 저 기술 자체가 국가의 자산이 돼버리거든요. 국가의 자산이 돼야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죠. 왜 자꾸 팔려 그래? 왜 팔아먹으려 그래? 에이 참. 결과적으로 돈 될 만한 거는 다 팔아버리려고 한 겁니다. 몇 번을 얘기하지만 처음에 이 우주 항공에 대한 그 연구 투자를 시작했었을 때 안 된다고 야당에서 반대하고 난리도 아니어서 헛돈 쓴다고. 인공위성 그거 우리 해봐야 되지도 않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거 하는데 뭐 되냐. 그래서 처음에 3천억을 시작했다 모질해갖고 이거 좌초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거기에서 막 8천억 추가 2천억 막 해갖고 1조 3천억까지 들여갖고 겨우겨우 개발해낸 게 지금의 누리호인데 이와 관련된 모든 기술을 원천 기술을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에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떠넘기고 있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 결론은 뭐냐? 아이고. 하나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죠. 헐. 왜? 이 정보는 투명하니까. SM과 하나다. 오늘은 SM과 하나 주식을 월말까지 사놔야 된다라고 하는 결국은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공무원들 이번 찍은 공무원들 진짜 손가락 잘라야 돼. 진짜.